네, 2020년 제1회 ITQ 엑셀 기출문제 제4작업 그래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작업의 그래프 차트 문제의 경우 배점이 100점입니다. 제1작업과 같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실수 없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조건 10개를 순서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조건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해결한다는 의미로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 조건대로 해결을 하시면서 아래의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지시사항, 조건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출력 형태를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 주의사항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제1작업, 2작업, 3작업을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 제4작업은 아직 작업 전이죠. 그래서 제4작업은 지금 만들면서 위치를 3작업 오른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프 차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서 연습 문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범위 선택입니다.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차트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문제 먼저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위치는 차트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자, 1, 2, 3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세로 막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이제 꺾은 선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범위인데요. 산토스 NI2에서부터 시엘라까지 이 항목을 잘 보시고 상품명이 해당이 되겠죠. 상품명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명에 따른 Y축의 값이 지금 판매가와 판매 수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범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상품명과 판매 수량, 판매가를 가지고 차트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필드명을 포함을 해서요. 자, 지금 후일라, 스프리모까지 범위를 연속되는 범위니까 먼저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오셔서 판매 수량과 판매가 즉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호일러 스프리모의 판매가까지 먼저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지아나 NI2에서부터 시에라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모라하고 아리차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럴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연결된 범위 잡으시고요. 선택하시고 또 옆으로 오셔서 판매 수량과 판매가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중간에 손을 뗐다라고 했을 때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어서 가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범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차트 그래프 만들 작업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차트를 만들 영역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드래그를 하셔서 상품명에서부터 이렇게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떨어졌을 때 자,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범위를 선택하실 때 자, 끊어집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셔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순서대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걸로 선택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범위 선택을 못 하셔서 예, 차트 작업을 손을 놓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런 순으로 영역을 설정하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범위가 하나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끊어졌을 때도 이렇게 옆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설정을 하실 때 예, 잘 보시고 이렇게요. 하나씩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트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걸로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범위 선택을 잘 못하셨다라고 그래서 차트가 안 만들어졌다. 자, 순서를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는 걸로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범위를 이제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삽입 탭을 누르셔서 차트에 보시면 세로 막대에 묶은 세로 막대 자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적 또는 3차원, 원통, 원뿔 등등의 세로 막대 이름을 정확히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여기다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위에 보시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해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의 차트 도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 도구 디자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이동을 할 건데요. 이때 이 차트의 모양이 문제지와 거의 이 X와 Y축의 이 범례 값이 맞게 잘 나왔다면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실 게 차트 이동입니다. 차트 이동은 새 시트로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이 차트 2를 지우시고 제4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시트 선택하시고 옆에 제4작업이라고 쓰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그 차트가 새로운 차트로 만들어지면서 제1작업 왼쪽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제4작업을 끝으로 이동을 할 때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드래그를 하실 때 지금 3작업 끝에 보시면 역삼각형 보이죠? 그때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작업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데요. 자,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 복사해서 끝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해주셔도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1, 2, 3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신다라고 마음을 잡고요. 꼭 순서를 꼭 요 순서대로 아니고 뭐 8번을 먼저 하셔도 되고 7번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차트가 완성되는 작업은 1, 2, 3이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4를 선택을 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 도구에 지금 차트 디자인 탭을 보시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이 차트 레이아웃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자, 이 마우스로 옮기면 레이아웃 이름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레이아웃 3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차트 스타일도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 버튼을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차트 스타일의 이름표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요. 스타일 4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연습을 하실 때 지금 연습하는 엑셀의 버전이 2010 버전 공식 버전이죠. 시험 공식 버전이 2010인데 2010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차트 도구에서 메뉴의 선택이 많이 다릅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계속해서 문제 보면 5번이 되겠습니다. 영역 서식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두 영역에 각각 글꼴과 채우기 효과 색을 채우는 작업인데요. 차트 안에 마우스를 옮길 때마다 그 위치에 값이 이름표가 달라지는데요. 자, 우선 차트 영역이 되는 지점에서 클릭을 하고요.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서 서식 그룹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현재 선택 영역에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차트 영역이 마우스 포인터 밑에 글자가 뜰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셔도 됩니다. 보통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가끔은 이 지금 판매 수량의 경우 판매 수량과 판매가의 그 숫자 차이가 크게 될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 서식 도구에 왼쪽 현재 선택 영역에서 자, 이 드롭 단추를 눌러서 판매 수량을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하시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영역 서식 누릅니다. 자, 그러면 차트의 영역을 자 지금 패턴으로 질감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죠. 패턴이 아니고 자 질감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질감에 보시게 되면 요 질감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 단추를 눌러서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랑 박엽지와 굴림 11pt네요. 자 파랑 박엽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랑 박엽지가 네, 여기 있네요. 네 번째 줄에 두 번. 대충의 이름표를 좀 알아 놓으신다면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겠죠. 파랑 박엽지가 되겠고요. 닫기 누르십니다. 그리고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글자를 미리 지정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영역 서식 자, 채우기의 단색으로 가셔서 자, 여기서 색을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흰색 배경 2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 문제 보시면 되면 영역 서식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목 6번 제목 서식에서 제 차트 제목을 쓰신 다음에 굴림 굵게 하시는데요. 네, 출력 형태의 차트를 보시고 이 제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조절점이 생기죠. 그리고 그 안쪽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I자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을 때 지우시거나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쓰실 때 오타나 또는 스페이스 빈칸을 잘못 띄우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것도 감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입력을 잘 하시고요. 엔터 치지 마시고 이때는 빈 곳을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글자의 크기를 바꾸실 때 역시 이제 드래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절점이 있는 요 상태에서 바로 고치셔도 되고요. 자, 입력을 하신 후에 자, 글자 모양은 굴림의 글자 크기는 20이 되고요. 굵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는 흰색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역시도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차트 제목 서식이 나오는데요. 채우기에서 단색을
흰색으로, 자, 이 흰색으로, 흰색 배경일로 채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테두리 색에서 하시면 되는데, 실선으로 해주시고요. 색을 검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테두리는 실선이고, 그 색은 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한 내용이 제목 서식까지 지금 끝난 겁니다. 그러면 7번에 나머지 서식 작업을 하시는 게 7번이 좀 제일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꺾은 선이 지금 혼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혼합하게 되는데요. 자, 판매 수량이 지금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숫자 차이가 너무 커서 선택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서식 탭을 서식 메뉴를 누르시고 현재 영역 선택 여기에서 계열 판매 수량을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누르시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만약에 오른쪽 버튼이 눌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꺾은 선형에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름표 보이시죠? 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자, 이렇게 꺾은 선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그 꺾은 선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요. 자, 이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서식 메뉴에서 선택 영역 서식을 누릅니다. 그리고 보조축을 눌러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여지는 차트와 어느 정도 좌측, 우측, 갑축의 모양이 어느 정도 맞아지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제 이 출력 형태를 보면서 맞춰 나가시는데요. 자, 이 범내외가 지금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값이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고, 선이 점선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레이블과 그 다음에 계열값, 그리고 레이블이 계열값입니다. 판매 수량 이 계열값을 표시를 하고 눈금선 파선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축과 범례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범례를 선택을 하시고, 범례가 아래쪽에 있는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이 판매가 단위 원이라는 이 부분의 글자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자, 이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자,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판매가 단위 원을 자, 클릭을 한 다음에 편집을 누르셔서 이 계열의 이름을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범위를 선택한 이 H4가 Alt 엔터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니까 이름을 다시 쓰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 범례 이름을 똑같이 맞추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지아나 NY2라는 요 항목에 지금 판매 수량에 되는 요 점을 표식을 클릭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 모든 계열이 다 선택이 되니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조절점이 모지아나 NY2라는 요 지점에만 생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이거 레이블 값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림 영역에 있는 이 계열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이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선에서 오른쪽 버튼 바로 누르시게 되면 눈금선 서식. 자, 여기 보이시죠? 같습니다. 눈금선 서식 누르셔서 선 스타일 가신 다음에 대시, 선 종류가 대시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시 종류에서 자,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점선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파선이라는 지점에서 클릭을 하시고 닫기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축의 경우에 단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문제와를 좀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 단위 값을 보시고 옆에 단위 값을 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값은 맞는데 오른쪽 보조축에 있는 값이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간격이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 보조 갑축을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축소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 값을 여러분이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0은 표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최대 값은 1800으로 고정이 되면서 0에서부터 300, 그 다음에 600 이런 식으로 300 단위로 지금 단위 간격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값과 주 단위를 선택을 해 주시고 닫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와 같이 이렇게 0, 300 이 단위 주 단위 값을 여러분이 맞춰 주시는 것까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을 그리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마지막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도형 9번의 도형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을 하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삽입 메뉴에서요. 삽입 메뉴에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빈 곳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도형을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설명선이 있는데요.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해서 자, 그 위에다 이렇게 그리십니다. 자, 그리실 때 이제 이건 잠시만. 네,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색상의 사각형 설명선이 그려지는데요. 자, 이 설명선의 크기나 위치는 다 출력 형태를 보면서 하시는데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조절점을 드래그를 해서 자, 이 설명선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요 노란색 조절점은 말풍선이 가리키는 요 그 위치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최다 판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쓰여 있는 이 그 글자는 자, 선택된 상태에서 홈에 가셔서 자, 이 글자도 굴림에 11pt가 되어 있나를 보시고 그리고 맞춤에 가셔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여지는 형태의 자, 지금 잘 보이실까요? 이게 네, 자. 최다 판매하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이 거의 요 위치가 비슷한 영역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크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위치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점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비슷한 출력 형태와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트는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영상을 잘 돌려서 보시면서 차례차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고요. 이 외에 사실은 문제 이 차트 그래프의 조건들이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요대로 몇 번 연습만 하시게 되면 차트 문제 100점은 어렵지 않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